자, 이제 21번부터 다시 한번 해설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이죠. 옳은 거, 그런 거 잘 체크하시고요. 이 전쟁. 자, 남한산성에 피난을 했던 거는 인조 때 있었던 병자호란이죠. 즉, 병자호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정답은 일단 정답은 5번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 김정이라는 인물을 생소하죠. 근데 이걸 맞추는 방법은 역시나 속어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가 조금 되게 유명한 것들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훈련함이 설치된 선조 때 있었던 임진왜란 때죠. 조선 후기 5, 9, 0 중에 가장 먼저 설치된 게 선조 때 임진왜란 때 있었던 훈련도감이 가장 먼저 설치가 되는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 기억해 주시고요.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당한 개항기 때 있었던 병인양요,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략해왔던 사건이죠. 곽재우는 대표적인 임진 활동의 홍의장군이라고 불렸던 대표적인 의병장이시고요. 강옥립은 광해 때 명의 후에서 후금과의 전투에서 이제 그 원병을 요청할 때 갔던 인물이죠. 광해군의 중리배교에 관련돼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게 강홍립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정답을 그렇게 해서 5번으로 가주시면 돼요. 이거를 몰랐다고 치더라도 문제가 좀 유명했기 때문에 문법으로 푸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2번을 한번 보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옳은 것은 고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허적이 나오죠. 허적. 허견 모반. 자, 허견의 모반 사건은 일단 뭐 삼복의 변이라고도 하는데 허적이 혹시 허견의 모반 사실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허적이 대표적인 남인이거든요. 허적이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제 사약을 받고 죽어요. 뭐 대표적인 일은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유악 사건이라고 해서 뭐 허적의 아버지가 이제 환갑잔치여서 이제 숙종이 기름천막을 좀 갖다 주라고 했는데 허적이 왕의 허락도 없이 그 왕실 창고에 있는 기름천막을 이미 가져다 쓴 거죠. 그런 거에서 약간 핀트가 나가 있는 사이 허견의 용모도 나타나게 된 거고. 그래서 가는 결국에 허적의 남인들이 많이 제거당했던 바로 첫 번째 황국이었던 경신환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신환국. 자, 그리고 두 번째, 임금이 하교하기를 국군이 평안하고 태평함을 회복하여. 자, 여기 보면은 장씨에게 내렸던 왕후의 지위를 거부했죠. 여기서 말하는 장씨가 누굴까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희빈 장씨죠. 그래서 옛 작고인 희빈을 내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희빈 장씨가 왕비였다가 다시 내려왔다. 즉, 이 얘기는 숙종의 원래 부인이었던 인현왕후가 복이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인현왕후 복위와 관련된 문제로 일어났던 환국, 바로 세 번째 환국이었던 갑술환국이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가는 경신왕국, 나는 갑술왕국이고요. 사이에 올 수 있는 일은 기사왕국이 될 수가 있는데 정답은 2번이죠. 기사왕국 때는 그 희빈장 씨가 낳았던 아들을 원자책복 문제, 세자책복 문제와 관련돼서 남인과 서인이 서로 대립을 하다가 결국 남인의 손을 숙종이 들어주고 희빈장 씨가 또 왕비가 되죠. 이런 과정에서 이걸 반대했던 송시열은 유배 후에 사약을 받고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요.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기사왕국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1번 양재역 벽사건은 명종 때 있었던 거예요. 뭐 이 나라의 주인이 여주가 날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정왕후를 비판했던 그런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속에 있었던 한국 전이었던 현종 때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정여린 모반 사건으로 인한 선조 때 있었던 일이고요. 붕당의 폐해를 막기 위해 탕비가 건립된 숙경영, 숙조 다음 경종 다음 영조 때 탕평비가 건립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법이 무엇일까? 자, 뭐 박람회로 여기서 끝나죠.
박납의 폐단으로 인해서 현물 내던 것을 쌀, 배 등으로 납부하는 대동법이죠. 대동법과 관련돼서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물로 내던 걸 쌀배로 다시 이제 전환시킨 거기 때문에 현물이 이제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게 끊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현물이 필요할 때 공인이라고 하는 공적인 상인을 통해서 돈을 줘서 현물을 사서 왕실에게 납품하게 해요. 그래서 등장한 게 공인입니다. 즉 한마디로 현물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거를 끊기게 되자 그 현물과 관련돼서 공인에게 사서 왕실로 납품하게 했던, 그래서 공인이라는 공적인 상인이 등장하죠. 이렇게 되고요. 자, 2번 보면 어세, 염세, 어여와 수박세, 선세 등, 즉 이런 것들은 균역법 때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이면서 재정이 부족한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세, 염세, 그리고 마지막에 5번에도 있는 여기 결작세로 균역법 때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실시한 거죠. 어세, 염세, 선박세, 결작세 하나 더 플러스해서 선무군관포 이런 것까지 플러스해서 이제 선무군관포까지 균역법하고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세를 9등급으로 나누는 연분구등법 세종대왕 때 있었던 거고요. 양반에게도 호포제가 이제 시고는 대원군 때 일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조선의 법전. 자, 가는 근데 이게 법전인데 왕에 대한 문제. 자, 저랑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속자 들어가는 건 영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어요. 속대전은 역시나 속자가 들어가니까 영조 있었고요. 대전토는 바로 정조 때 편찬된 법전이죠. 자, 그러니까 가나 왕은 일단 영조, 정조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1번 청가의 국경을 백두산 정계비 숙종 때죠. X. 경복궁은 흥선대원군이니까 X. 이종무 파견 대마도 정벌 대왕이니까 X. 4번 장용영 국왕군의 장용영은 정조 때 쓴 거죠. 정답은 그래서 4번으로 캐치해 주시면 되고 나선정벌과 관련된 부대 파견은 효종에 포인트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2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5번.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호 사설이 나오죠. 항상 얘기하지만 이 성호는 이익의 호예요, 호. 그래서 성호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는 성호 이익이라는 게 되죠. 이익이에요. 이익 선생은 정답은 5번. 한전론을 주장하죠. 이 이익의 한전론의 특징은 토지 소유 하한제예요. 그러니까 영업전이라고 하는 판매가 불가능한 토지를 마련해 놓고 그 토지를 그 누구에게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최저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요즘으로 칠 것 같으면 최저임금과 같은 그런 제도를 생각해 내신 거고요. 뭐 이제 한전론이 나왔으니까 또 하나의 한전론을 얘기하자면 그 중상주의 실학자였던 박지원의 한전론도 있죠. 그 박지원의 한전론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 상한제예요. 어느 일정 이상의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하자 라는 그런 토지 소유의 상한제의 한전론이라는 것도 이익의 하한제의 한전론과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이벽등과 교류하며 천주교를 받아들인 거는 이승훈 그리고 정약용들을 얘기하고요. 정약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부임을 고증한 거는 책 이름은 금석과안록, 바로 추사 김정희가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부임을 고증했죠. 그리고 3번 동호문답은 바로 이이가 썼던 대표적인 개혁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외운다기보다는 일단 이 책 같은 경우는 그 저자들을 중심으로 외우는 게 일단 1차예요. 책은 무조건 일단 1차적으로 저자랑 연결시켜 주세요.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저자와 연결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3번에 나오는 이제 동어문답은 율곡이, 그리고 4번에 가내집념, 뭐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하였다. 이건 외우실 필요는 없고, 가내집념이 김장생이라고 하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 만든 책이에요. 김장생. 요런 것도 이제 가내집념은 김장생이다. 이렇게 결국엔 이것도 지금 그 문제잖아요. 인물사에 통해서 나오면 책은 누가 썼는지를 정리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25번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고, 26번. 자, 이런 그림이 그려진 시기. 자, 여기 보면은 뭐 조선 후기의 모습이죠. 조선 후기.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김득신이 조선 후기 이제 18세기쯤에 활동했던 화가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어떤 후기고 이러죠. 어떻게 알아요? 하면 이런 문제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옳지 않은 것을 찾는다는 얘기는 밑에 5가지 중 하나만 다른 세상을 가리키고 있다. 다른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게 되죠. 그러니까 위에를 모른다고 하면 중간에 요거를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이 밑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중에서 다른 시대 하나만 보시면 돼요. 뭐 김득신의 뭐 파적도어 같은 것도 그렸던 사람인데, 이 김득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밑에 와서 찾으시면 되죠. 자, 하나하나씩 보면 신들이 시사 조직한 게 조선 후기, 탈출한 게 조선 후기, 파괴한 것도 역시 조선 후기, 홍길동전과 같은 한글도 역시 조선 후기죠. 자, 여기 생뚱맞은 게 나오죠. 직지심체유절. 직지심체유절은 고려 후기, 고려 말기라고 보시는 게 더 낫겠죠. 우왕 때 편찬된 거죠. 자, 이런 모습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라고 할 때는 바로 보기로 내려와서 풀어도 충분히 풀 수가 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도 하나 제가 가르쳐 드렸고 바로 2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인물일까요? 자, 2차 수신사이에요. 2차 수신사로 가서 조선책략을 갖고 왔다. 바로 김홍집이고요. 정답은 1번 총리 대신으로 가보개혁을 주도했죠. 그래서 1차, 2차 모두 가보개혁의 중심 인물이었고요. 특히나 1차 가보개혁 같은 경우는 군국기무처의 총재로도 역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밑에 2번부터 한번 살펴보면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 신보를 창간한 거는 대한매일 신보의 주필로서 일반적으로 대한매일 신보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양기탁 선생에 대한 정답이고 이게 해당되고요. 2번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해요. 개항기 때 섞여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개항기 때 이제 인물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 서상돈, 뭐 이제 안창호 선생과 양기탁 신민회, 뭐 송수만 심상진 보안회 이런 게 나오니까 개항기 때 특정되는 인물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올 법한 인물이 극히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개항기 때 인물 같은 경우는 공부하실 때 같이 조금 봐주시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된다라는 걸 차라리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알고 계시는 게 이 인물상 문제에서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일단 한번 3번부터 다시 갈게요. 3번. 지구전유는 최한기라는 인물이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심행일기 같은 경우는 그 신헌이 사람이 쓴 거예요. 신헌은 누구냐면 그 강화도 지역을 체결할 때 그 전권 대신이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심행일기는 바로 그 신헌이라는 인물이 쓴 거고요. 심행이 시오티읕이니까 신헌, 시오티읕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서 모음으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 영선사로서 청에 파견된 영선사의 책임자는 대표적인 온건계합파였던 김윤식입니다. 자, 인물사 문제 이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28번으로 한번 갈게요. 병난이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 우병사 백낙신. 백낙신의 탑으로 진주에서 일어난 진주 밀란이 되고요. 이게 이제 확산되면서 임술농민봉기로 확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안핵사라고 해서 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서 안핵사가 파견이 되죠. 박규수. 이 안핵사로 파견된 박교수가 실제로 상소를 올리죠.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이게 기인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삼정 이정청을 건의하게 돼요. 박교수가. 그래서 정답은 5번. 삼정 이정청을 하면서 임술농민봉기에 대한 것들이 갈무리 되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죠.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자, 이제 1번 군 통수권 장악을 위해 원수부를 둔 거는 대한민국 때 그 광무개혁 때 있었던 상황이고요. 중앙강세 공노비 해방한 거는 순조가 이제 그 재정 확충을 위해서, 왜냐면 노비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았지만 이들을 양인으로 해방하면 세금을 걷겠죠. 그러니까 재정 확충의 의미로 공노비를 많이 해방했던 건 순조에 해당이 되고요. 홍범 14조는 갑오 2차 개혁, 그리고 당백을 발행한 건 흥선대원군이죠. 예, 그렇게 해서 정답은 5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질문을 최애국 대우를 규정했죠. 그리고 서양 국가와 최초 제전이 조약. 자, 서양과 최초 맺었고 최애국 대우를 규정했다.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죠. 여기 보면 이제 미국하고 있으니까 조미수호 통상조약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거중조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죠. 이 거중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조선이 어떤 나라와 국제적인 갈등이나 큰 문제가 생겼을 경우 미국이 이것을 중재해 주겠다라는 그런 규정이 거중조정입니다. 4번이 조미소 통상조약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병인양요의 배경이 된 거는 병인 박해죠. 흥선대원군이 천주교에 박해하면서 프랑스 선교사들이 많이 죽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 그리고 2번 갑신장변의 영향을 된 건 바로 두 개죠. 그 공사관에 대한 배상금을 논의했던 그 한성조약과 일본과 청나라가 서로 동시철수 동시파병을 얘기했던 텐진조약이 있죠. 그리고 어쨌든 이 조미소 통상조약은 82년도에 맺어진 거고요. 갑신정변은 84년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다른 얘기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통방가 설치된 건 1905년에 있었던 2차 한일협약, 우리에게 을사늑약으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메가타가 재정공으로 하는 조약은 1904년에 있었던 1차 한일협약이 됩니다. 뭐 이제 덧붙이자면 이 메가타는 들어와서 백동화라고 하는 대한제국의 화폐를 제1은행권 본위에 일본 화폐로 전부 다 전환하는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했던 인물이기도 하다라는 점까지 체크해서 기억해 주세요. 화폐 정리 사업.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29번 문제도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30번. 자, 여기서 보면 가종교. 뭔지 한번 쭉 한번 살펴보죠. 쭉 보면 여기 있죠. 처형된 교조 최재우를 복권하고. 자, 그러면 교조라는 거는 이 종교를 처음 만든 시조를 얘기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최재우가 만든 거니까 가는 동학이 되겠네요. 동학이 되고 정답은 2번입니다. 포접제 운영을 통한 교세 확장. 바로 이게 동학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뭐 생뚱맞은 게 나왔죠. 정해성 정조점수는 보조국사 진울이죠. 그러니까 불교에 해당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박중빈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원불교에서 새생활운동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중광단은 1910년대에 만들어진 무장 독립 투쟁 조직, 즉 독립군 부대인데 대종교 계열의 인사들이 만든
그게 바로 중광단입니다. 그러니까 4는 대종교가 되겠고요. 제사와 신주를 문제의 탄압을 받은 건 천주교가 되죠. 대표적인 이제 5번 관련돼서 대표적인 사건은 일명 신해박해라고도 불리는 윤지충 사건 혹은 진산 사건이라고도 하는 그 사건인데, 이 윤지충이라는 인물이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천주교는 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이제 어머니에 대한 제사 지낼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신주도 필요 없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어머니의 신주 위패를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윤지충 사건이자 진산 사건이에요. 당시 우리는 이제 뭐 정조는 계몽군주로 알려져 있지만 정조는 굉장히 주자, 성리학에 굉장히 깊게 그 공부하고 성리학을 굉장히 깊게 믿고 연구하기도 하고 공부했던 성리학자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그런데 정조는 그나마 좀 합리적이었던 거죠. 그나마 합리적으로 이 사건을 뭐 천주교 전체 탄압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확장시키진 않았고, 단지 윤지충이라는 인물을 사형시키는 것으로 사건을 갈무리하게 됩니다. 어쨌든 정조는 이 천주교를 사교라고 규정하기도 했던 그런 왕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천주교 박해의 실질적인 시작은 정조 때부터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30번까지 문제 해설을 다 했고요. 이제 다음 영상 40번 문제 해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